자, 건국대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와 나의 재심을 통해서 다를 분석하는 거고,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가, 나를 통해서 라를 분석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분석이란 말과 논하라는 말이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막상 답을 보면 크게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결국에는 이제 가와 나를 얼마나 잘 분석을 해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 자, 여기선 그냥 쭉 빠르게 읽어볼게요. 이게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내용만 발췌해서 읽으면은 나중에 또 헷갈릴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찜찜해서 심기가 홀가분하지 않다. 그래서 부지런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석가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 누워, 옆으로 돌아 누웠다는 뜻이죠. 모로 돌아 누웠더니 산봉우리에 눈을 줬다. 바라봤다는 거죠.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그래서 이거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려다보았다. 자, 그래서 이제 가랑이 사이로 그죠? 숙이고 거꾸로 봤다는 거죠. 거꾸로 봤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하던 그런 모습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그죠? 산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옆으로도 보고 그죠? 거꾸로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산이 달리 보였다는 것이 이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 자세를 달리 하니까 그죠? 시선을 달리 처리하니까 이런 어떤 산이 달리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자,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뒤집혀 있으니까요. 뒤집으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니까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낱낱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또 거꾸로 보다 이걸 되풀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견이었다. 감탄이죠. 예, 감탄.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풍경에 대한 감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라고 해서 좀 뭔가 새로운 사실이라는 것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산을 보고, 그죠? 풍경을 보고 느꼈던 어떤 새로운 풍경이라 그러면 밑에서는 이제 이걸 확장해서, 그죠? 이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이며 자세를 바꿔보기 이전에 그죠? 풍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정관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고정관념의 그죠? 내용이죠. 자, 아무개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왜 그릇됐냐 그러면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한다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고정된 지식, 고정된 관념인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는 변한다. 변화하는 실제의 모습, 그죠? 실제라고 해도 되겠고, 뭐 실제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죠? 존재의 문제고 이거는 시점의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현실에서는 변화한다. 그리고 그 본질은 변화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이거 고정관념 탈피죠, 그죠? 탈피, 고정관념.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바뀌고 나서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진짜의 모습이겠죠.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 자,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뭐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들의 생기가 돌 것이다라고 해서 새로운 모습 어떻게 발견하게 되면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산을 그죠? 다른 자세로 봤더니 뭔가 달리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러한 이치를 그죠? 다른 여러 그죠? 확장된 그죠?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죠. 실제는 항상 변함으로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것을 그죠?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각도를 달리한다. 고정관념을 탈피한다. 새로운 시선으로 본다. 여러 가지 표현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교과서에 나온 작품이라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볼게요. 자, 나도 역시 이제 간단한 지문인데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좋은 논쟁이란 상호 부딪힘이 있는 논쟁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면 논점이 팽팽하게 부딪혀야 한다. 서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서 만나 마치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겨루듯 자신의 논리로 상대와 맞서 싸워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호 부딪힘이 좋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갈등론에서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여기서 해당되진 않지만 갈등론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볼 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면 갈등할수록 생산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런 논리로 그죠? 나오는 기출 문제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렇진 않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독서. 자, 그래서 논쟁이 생산적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만남과 부딪힘에 있다. 만남과 부딪힘, 상호 부딪힘이죠. 자,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는 서로 견주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이유로 논쟁은 싸움 같지만 사실은 상호 이해다라는 거죠. 싸움이 아니라 이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중들에게는 즐거움과 교육의 장이고 서로 부딪히는 지점을 장이다. 그리고 서로 부딪히는 지점을 논쟁 용어로는 접점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여기 뒤에서 하는데 상호 갈등의 해소를 위한 개념적 장소증으로 풀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상호 부딪히는 그 장이 바로 상호 이해도 되고 교육도 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부딪힘 이 공간이 바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 부딪히는 고점 그죠? 그 장소를 우리가 접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상호 이해장과 교육의 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 갈등 해소를 근데 긍정적인 장소라는 거죠. 이렇게 싸우는 장소 그 이상의 긍정적인 개념의 장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접점에서 만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뒷부분의 내용은 여기서 조금 내용이 우리가 뒷부분은 조금 긴장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이제 상호 부딪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상호 부딪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서 뒤에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이 뒤에 논제에서 그 제시문 다나라에서 별로 이제 해석의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접점에서 만나지 않는 사람들, 즉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메아리 방에서 살듯 자신의 목소리만 듣고 살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사람끼리 만나 동종교배하듯 그죠? 같은 종류죠, 그죠? 서로 동의하며 기존의 입장을 기형적으로 견고하게 다질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각각의 집단 평양이나 쏠림 명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은 굳이 읽었던 이유는 이게 이제 다른 문제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흔히들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계속 들으면서 내 믿음이 맞아, 그죠? 이걸 고수하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의견만 계속 고집만 세지는 그런 상황을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집단 편향으로 그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재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인터넷 시대 그죠?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점점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소수의 여론 주도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동조하면서 기존의 의견과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현상, 그죠? 요 인터넷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요 시대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갈등이 심해지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그렇게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현상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부분이 뒤에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도 생략하자니 또 글이 너무 짧고 해가지고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또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제시를 하고 이런 쓸모없는 내용들은 빼주는 게 좋을 텐데 이해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집단 편향이나 뭐 인터넷 요런 어떤 극단적인 갈등 이런 것까지는 뒤에서 뭐 이렇게 별로 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배제가 돼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가와 나를 통해서 가와 나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가와 나를 참고하여 가와 나의 시각에서 결국에는 가와 나가 종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와 나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을지 개념들을 잘 살펴보면 이제 고정관념이 탈피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게 실제의 모습이고 그러므로 해서 관계가 개선된다. 좋아된다. 그리고 뭐 갈등이 해소된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고정관념이 해소된다. 여기서 탈피된다라는 내용과 함께 뒤에 나와 있는 제시문 나에 나와 있는 상호 부딪혀 봐야 된다. 부딪힘을 통해 가지고 그 장소에서 접점에서 만나야 상호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그죠? 결국에는 이거를 잘 합치면은 결국에는 상호 부딪힘으로써 접점에서 상호 갈등 해소의 과정 자체가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새로운 시각에서 그죠?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과 상대방과 논리적으로 서로 부딪혀 보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서 고정관념을 탈피해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시각에서 그죠?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주장만 계속 하게 된다면 접점에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갈등 해소를 할 수 없을 텐데 이 고정관념, 새로운 시각에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상호 부딪힘도 긍정적 의미의 상호 부딪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종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가나를 읽고 짧은 제시문이잖아요. 그죠? 많은 개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나를 읽고 여러분들이 종합을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종합하는 이런 어떤 사고력, 추론 능력 이런 것도 요구하는 것이 매년 있어 왔어요. 그래서 건국대는 요 정도가 이제 딱 진입 장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걸 종합해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제시문 나와 다를 읽어봤자 의미 있는 답안을 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고정관념 탈피하자, 그 다음에 뒤에서 상호 부딪히자, 요 정도 내용으로만 글을 분석을 해서는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의 답안을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는 합격자 수준의 답안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격차를 내야 되는데 그 격차는 결국 통합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강조하지 않는 해설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요거 염두에 두시고 요 두 개 가지고 그죠? 요거 하나 합쳐진 거 가지고 이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이제 도표를 해석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에 나와 있는 도표를 해석해야 되는데 도표 읽을 때 항상 이제 뭐 제목을 봐줘야 되겠죠. 스위스래요. 그리고 벨기에랍니다. 세계지리. 스위스와 벨기에를 서로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내용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4개의 공용어와 방언이 쓰고 있으니까 그죠. 서로 이제 말이 잘 안 통할 가능성이 있겠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발달해서 갈등을 찾아보기 어렵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언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 어울리고 있다는 얘기죠. 조화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벨기에를 보면은 벨기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지역. 여기는 오히려 여기서는 언어가 2개밖에 안 되는데 2개는 아니네. 3개네요. 그죠? 여기는 4개고 두 지역이네. 두 지역. 그죠? 두 지역이 있는데 산업과 소득 수준의 차이로 인해서 경제적 차이뿐만 아니라 갈등이 그죠? 언어뿐만 아니라 갈등이 심화됐다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위스와 벨기에 차이는 무엇일까? 뻔하죠. 뭐 자치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만나서 이 지방자치제라는 어떤 뭐랄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접점을 가진다 이거죠. 접점을 가지고 요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바꿔보고 탈피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조화하고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 벨기에는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딱 나눠지. 물론 여기도 나눠진 것 같긴 한데 2개로 나눠졌다니까. 이렇게 딱 나눠져가지고 서로 교류가 없이 그죠? 자기 주장만 하고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은 경제적 격차도 크고 갈등도 심해질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추론해줘야 돼요. 추론. 예, 이 그림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론을 해줘야 되는데 도표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이 추론의 근거들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 봅시다. 이 추론의 근거 나오죠. 민주주의죠. 민주주의가 우리가 뭡니까? 자기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다수결로 그죠? 서로 토론, 논쟁, 그죠? 의사 결정하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상호 부딪힘이 가장 활발하게 그죠? 활발해지는 그런 제도다. 활발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발전, 생산, 그죠?
요런 제도다. 그죠?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위에서 나와 있는 스위스와 벨기에를 찾아주면은, 스위스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그 언어가 이렇게 많고, 그죠? 한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는 거죠. 민주주의. 이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주의가 잘 활성화된 그런 제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벨기에를 보면 좀 미흡하다는 거죠. 미흡해가지고, 아무래도 갈등이, 그죠? 개선이 더 안 되고 있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거가 나옵니다. 추론의 근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도표 3까지 한번 보면은 행복지수 순위까지 나와요. 뭐 이미 다 끝났는데 여기다 쐐기로 막아버리죠. 안 그래도 아픈데, 벨기에, 그죠? 이제 이렇게 되고, 스위스, 그죠? 이렇게 됩니다. 행복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부딪힘을 통해가지고 민주주의란 제도,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이런 걸 통해가지고 상호 부딪힘이 자주 일어나는 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고정관념, 그죠? 이런 것들이 항상, 그죠? 고정관념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갈등이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계기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고, 반면에 이제 벨기에는 그럴 수 없다는 내용이겠죠.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답을 쓸 수 있는 내용은 이미 다 흐름을 다 봤습니다. 그죠? 봤기 때문에 답을 한번 볼게요. 답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가와 나의 내용을 아주 그냥 깊이 있게 요약을 해주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예시 답안의 얘기고, 여러분들은 좀 풍부하게 글을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의 내용을 좀 더 정리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도표를 설명할 때 조금 부담을, 그죠? 도표를 설명하는 분량의 부담을 좀 줄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를 굉장히 짧게 쓰고 있죠. 자, 가에서는 고정관념, 그리고 새로운 가치와 긍정적 모습을 발견한다고 했는데, 고정관념을 벗어나. 자, 우리가 이렇게만 쓸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산을 뭐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거기서부터 깨달아가지고 사물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죠?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쓰면서 좀 더 풍부하게 썼을 텐데, 학생 입장에선 그래요. 이렇게 간단하게 과감하게 쓰기 힘들다는 거죠. 자, 우선은 이렇게 썼다라는 거고, 그것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뭐 나도 마찬가지로 썼겠죠. 서로 의견이 달라 부딪히는 접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생산 가능하게 되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고정관념하고 접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나를 우리가 또 요약을 한다 그러면 상호 부딪힘 얘기가 나오면서, 그죠? 부딪히면서 뭐 이게 어떤 뭐랄까 이해의 장이면서 교육의 장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요약을 했겠죠.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량을 채웠다 그러면은 뒤에 도표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내용은 좀 더 부담이 덜하다는 얘기죠. 자, 도표 1은 4개의 언어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스위스, 그리고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그 다음에 벨기에 상황을 보여준다고 그래갖고, 도표 1번을 그냥 묘사하고 있어요. 그냥 묘사하고 있죠.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번과 3번도 마찬가지로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과 행복지수를 각각 제시하는데, 자, 스위스는 이 두 지표에서 뭐가 최상위권이냐?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민주주의 써주면 되죠. 왜 지표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 벨기에는 그의 반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단순 묘사예요. 단순 그냥 묘사죠, 묘사. 그죠? 도표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평가가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와 나의 관점에서 벨기에는 고정관념, 그죠? 모든 안 좋은 거 벨기에다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타자의 긍정적인과 접점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 접점도 없다는 거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접점도 없고, 갈등이 심해지고, 그리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 수준이나 행복지수 등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좀 얘기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주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고정관념과 접점, 이런 갈등이 심해지는 거고, 행복지수는 당연히 그 결과로 낮아진다라고 그렇게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반면 스위스는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언어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법한 상황에서도 서로의 차이와 상대가 지닌 가치를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아 굉장히 말 만들기 잘 해놨는데, 결국에는 뭐 민주주의 통해갖고, 그죠? 민주주의 수준 높은 민주주의 통해가지고 상호 부딪힘, 그죠? 자주 일어나서 서로 접점에서 논리적으로, 그죠? 서로 상대방의 어떤 상대방과 나의 고정관념을 잘 탈피해가지고 뭐 갈등을 해소하고, 또 새로운 시선,
그죠? 이래갖고 뭐 생산성 뭐 이런 얘기 쓰면 되는데 뭔가 새로운 이상한 문장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자만 그죠? 예시답안을 쓰는 사람만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답안이고 우리는 이렇게 썼겠죠, 그죠?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2번 문제죠. 자, 2번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텐데 난점이 있어요. 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서 2번 문제 한번 신중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